자동으로 안 되는데. 자, 물질 있어요. 물질. 자,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자, 봤던 거 같은데. 음,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 일단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되죠. 순물질이냐, 아니면 혼합물이냐. 순물질은 뭐로 순물질이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분리가 안 돼. 더 이상 분리를 할 수 없는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혼합물은 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 혼합물들은 균일 혼합물을 다루고 이걸 다른 걸로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용액. 뭐 예를 들면 수분물, 설탕물. 얘들은 소금물, 설탕물. 맞지? 얘들을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자, 그러면 순물질을 이렇게 혼합물을 순물질로 바꾸는 방법은 뭐라 그러지? 분리, 나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다 배웠잖아. 분리 뭐 있어? 아는 거 없어? 걸음. 간단히 걸음. 뭐 분별 결정, 분별 증류 이런 애들. 알겠어요? 이런 애들 전부 다 우리가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는요. 순물질을 또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자, 원소하고 화합물로 나누죠. 자, 원소다. 원소는 앞에 호시라는 단어가 붙고 뒤에 물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야. 후전소 물질 붙여서.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 물질이 있으면 얘를 또 두 개로 나누게 되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죠. 그럼 이제 호전소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 먼저 볼게요. 호전소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을 호전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은 화합물은 위에서 봤던 호전소 물질들 있죠. 이런 애들이 뭐 예를 들면 금속은 뭐 철, 나트륨 뭐 이런 애들이 자연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금속은 산소, 수소 같은 거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 뭐라냐면
화합을 만들어요. 자, 이때 반응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산화 환원 반응. 구체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2O라든가 HCl이라든가 또는 NaCl이라든가 자, 이런 애들이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합물이 있다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니?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그래서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화합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원소라는 게 뭔지 알겠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포도원소 물질을 가리켜서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분인 거죠. 산소, 수소 이런 애. 맞지? 그리고 얘들은 각각 성질을 띄어. 포도원소 물질이니까 당연히 성질을 띄겠지. 그래서 이 원소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발견된 원소들을 인간들이 이렇게 반응을 시켜가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맨 처음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원소는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성분으로 화학적 광물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들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구리는 금속, 네온이나 수소, 산소는 뭐에 해당하냐면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이제 금속 중에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지금 원자란 얘기 했었잖아. 그치? 원자. 그치? 봐봐. 자, 누가 원자를 얘기했대? 돌턴이 원자를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배우는 거는 원소라는 개념을 배웠어. 이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비슷한 말 같지, 이제 원소, 원자.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내가 먼저 얘기했어. 이거 봐. 원소, 원자. 아예 다르지? 이 원소는 영어로 이렇게 써. 엘레먼트. 응? 그러니까 복수형 써야지. 원소들이 많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원자는 어텀을 써요. 근데 신기하다. 어텀 복수형을 안 쓴다? 어텀즈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를 의미하니까 단수로 쓰는 거야. 영어에서. 근데 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복수형을 쓰는 거야. 영어 수준도 아니고. 자, 아무튼 원자 원수. 세제 뭐냐? 원자는 말이죠. 원자는 입자 개념이에요. 입자. 자, 원소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종류. 예를 들까? 음. 자, 왼쪽에 있는 물질은 너무 잘하는 물질이지? 물. 오른쪽에 있는 게 과산화수소.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포도원소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서로 같아 안 같아? 응?
원소는 같죠. 다시 말하면 성분이라고 해서 원소라고 해요. 원소. 원소. 자, 원소는 당연히 서로 같죠. 그지? 뭐하고 뭐로 돼 있어? 두 물질은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에 수소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H2O2. 알았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성분은 같아. 자, 그런데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물을 마실 수 있어. 과산수 마시면 안 돼. 필요. 응? 응. 자, 그러면 두 놈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지. 이제 왜 다른 거냐면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자는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수소 원자하고 이제 산소 원자들이 각각 이런 개수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배열마다 달라. 아, H2O지. 이거 자, 과산수소, 수소, 산소, 수소가 아니라 산소 이렇게 돼 있어. 배열이 다르지, 순서가. 수소, 산소, 수소, 수소, 산소, 산소 이렇게 돼 있다고. 과산수소는. 본인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같아. 그지? 그런데 뭐가 달라? 배수, 구조가 달라.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배우는 원소와 주기율에서는 바로 이제 소단수 물질에 관한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원소의 분류와 주기율에 관한 얘기, 원소의 분류와 주기율. 자,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고 싶게. 아침에 너무 힘들죠? 우리 100분 수업이야. 응? 이거 중간에 한 번 쉴 거야. 맞지? 내일이 생분인가? 남자 선생님 두 분, 여자 선생님 두 분. 좋지? 여자 선생님 있어 좋지 않니? 눈에 애들. 숙제, 우리 숙제 나가는 거. 숙제 계속 해서 나가. 오늘 여기까지 나가면 음, 여기까지 못하는 게 뒤에 뭐까지 들어가요? 뭐? 그런 그건 내 마지막에. 어,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근데 그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오늘 한 단원 끝나면 한 단원씩 이렇게 숙제해가지고 오면 돼. 알았지? 그리고 두 번 시험 볼 거야, 두 번. 근데 선생님은 시험을 어렵게 안 내. 푼 문제를 내지. 풀었던 문제를 내는 거야, 풀었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했는가만 확인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자, 그럼 이제 원소를 분류하고 주기율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텐데, 주기율은 이제 역사가 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데베라이너부터 나오잖아. 그지? 이 데베라이너 세쌍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묶어놓은 거야. 그리고 걔네들 성질을 한번 비교해 본 거지. 이게 이제 칼슘하고 하나는 칼슘, 하나는 스트론튬, 하나는 바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원자량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40.08, 그다음에 스트론튬 87.62, 137.33 이렇게 되더래. 알겠지? 근데 이 원자량에서 특히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이 80.6이잖아. 잘 이렇게 기억해놔. 그럼 봐봐. 40.08에다가 더하기 바륨이 37.33이었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얼마 나오니? 88.7 나오지. 그러니까 아까지 얼마였지? 87.6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는 거야. 누가 발견하냐면 데베라니까.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원자량만 그런 게 아니라 얘들 밀도도 비슷해요. 이 물질들의 밀도도 이게 얼마나 이게 1.5거든. 5, 얘가 3.5인데 이 둘을 더해서 나누면 한 이 정도 되겠지. 2.63 정도. 알았죠? 이런 어떤 성질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칼슘과 바륨을 더한 값의 절반이 스트롱톤이다. 이런 식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세 개의 하나의 원소들의 쌍을 이룬다. 그래서 세상 원소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로 바뀌냐면 주기율표에서 뭐라 그래? 주기라 그래요. 주.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Li, Na, K 이런 거죠. 이렇게 세 쌍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제 데베라의 세상 원소들이고요. 그다음 뉴렌지라는 사람이 뉴렌지. 이 뉴렌지는 이름도 이름도 되게 웃긴다. 이름이 새땅이야, 새땅. 응? 옛날 이거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았나 봐 이름 질 때. 우리도 개똥에 소똥을 많이 지었죠. 새땅, 새땅. 뉴렌지. 이 뉴렌지가 얘기했던 게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옥타브설이라 그래서 이 옥타브설은 뭐냐면 뭐 음계 알죠? 도, 레, 미, 파, 솔, 도 이렇게 되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부터 여덟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지. 레를 이룬 애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덟 번째마다 새로운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수소플로린은 전혀 다른 애는 성질이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는 비슷하게 이제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용해서 룰렌즈가 이제 옥타브 설이라 그래서 음악이랑 이 접목해서 얘기를 하요. 그럼 화학이랑 음악이랑 접목을 했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라고 돌아라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 거기 이렇게 융합을 하잖아, 그치? 요즘에는 뭐가 항상 끼어야지만 돈이 됩니까? 연구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생물이 끼어요. 생물이 안 끼면은 아무것도 안 돼. 한때는 유전이 꼈어요, 유전이 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생물이 껴야 돼. 그래서 뭐야, 이제, 전공도 있잖아. 생물학과도 있지만은, 생물화학과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농생물 뭐 이렇게 돼. 얘들 농대였어, 농대. 근데 농생물 뭐 어쩌고. 그래서 생물이 안 끼면은 돈이 안 돼. 그래서 생물을 다 융합을 막 시키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바이오캠이에요, 바이오캠. 이 전공이 생화학이야,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연구실이 뭐였냐면, 바이오인데, 바이오 매스메릭스였어. 뭐지? 바이오 매스메릭스는 뭐지? 생수학과. 되게 신기하지 않냐? 생수학과? 들어봤어? 한번 안 들어봤지? 그치? 그럼 생수학과에서 뭐 할 것 같아? 그냥 이게 나뭇잎을 하나씩 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애들 이렇게 강아지 몇 마리인가 세나? 근데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 야, 니가 뭐 배우냐? 그러니까. 그 있잖아. DNA 있잖아, DNA. DNA를 행렬로 푼. 오, 진짜 아니야? 멋있네. 이 행렬 알아, 행렬? 행렬을 모르는구나. 이 수학이 되게 있어, 행렬이 있어.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DNA를 행렬로 푼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그 분야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어디에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당시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공부 한참 할 때는 유전자 지도 있잖아. 그걸 이게 만들려고 그럴 때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완성돼 있죠, 유전자 지도가.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때라 이 유전자에 관한 얘기를 수학으로 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미친놈이었어요. 막 멸실 받거나 이러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의 주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맨델레프. 맨델레프. 예. 이 맨델레프라는 사람은 그 당시는 63종의 원소들이 있었어요. 63종. 지금 몇 종인지 아세요? 원소들이? BBC? 너무 많이 걷다. 네. 어, 배들? 118. 알았죠? 118. 근데 이제 뭐 매년 거의 1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새로운 원소를. 인공 원소.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뭐 120도 되고 130도 되겠죠. 그냥 63종이에요. 그 당시 발견된 게. 그래서 이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맞죠? 원자력순으로. 물 언니. 구글. 그래서 이 멘델레프 보시면은 옛날 이제 주기율 실제로 멘델레프의 주기율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멘델레프가 나타냈던 이제 주기율, 원자량수를 쭉 나타냈죠. 그치? 쭉 나가다가 여기다. 그러다가 어디 있지? 여기 이런 데 보면 지금 없는 기호들이 좀 보여요. 여기 보고. 이런 거 이제 지금 없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탄소, 뭐 규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없는 쪽을 갖다가 그 자기의 임의의 어떤 기호로 나타내줘요. 이건 뭐냐면 예상한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빈칸을 냅두는 거지, 빈칸.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중에 발견될 거야. 발견될 거고, 걔네들의 뭐 원자량 같은 것들이 예상을 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상한 이런 것들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긴 했는데, 빈칸을 냈던 거죠, 빈칸.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63종을 이렇게 빽빽하게 채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멘델레프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빈칸을 냅두는 보면서 앞으로 발견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은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고 그 다음에 뭐를 냅뒀다? 빈자리를 냅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나중에 이게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아까 얘기했던 거. 예,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됐는데 이 멘델레프가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했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 못 받죠. 맞죠?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못 받아. 뭐 그런 어떤 약간 좀 운이 없는 그런 과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즐. 이 모즐이라는 사람이 현대 주기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원자 번호순.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한 게 특징입니다. 자,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자량인데 얘는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한 거죠. 근데 이 모즐리도 뭐 대단한 천재죠. 20살 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나? 20살 때. 옥스퍼드 대학 알지? 영국에 있는 되게 좋은 대학이라는 걸 알아? 몰라? 야, 니네 그거 알아? 영국은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처럼 의대를 갈 때 학부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도 학부로 가잖아 의대를. 근데 영국이 학부.
근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영국에 잘 생각해. 좀 넓게 생각해. 우리나라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한국 의대는 너무 치열해. 그럼 다른 나라 의대 가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려면 국시를 봐야 되긴 하지. 근데 영국 의대가 들어갈 만하더라니까 보니까 꽤 그렇게 안 비싸요. 아 비싸. 아 비싸다. 되게 비싸다. 네, 선생님 옥스퍼드 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어플라이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선생님은 뉴욕 주립대를 지원해서 거기서 석사를 받았지만 사실 여러 군데 지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영국 대학교도 지원했어.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런던대예요. 런던. 근데 왜 지원서만 받고 안 넣냐면 학비가 너무 비싸. 학비가 한 학기에 5천만 원이야. 5천이었나? 3천이었나? 이거 보통 한 1,000만 원대잖아. 여기는 1년에 1억씩 들어. 비싸다. 런던. 이 옥스퍼드대도 아마 삭되는 비용 할 거야.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런 대학교야.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대학교죠. 옥스퍼드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박사를 받아요. 근데 28살 때 죽어버려요. 28살 때. 왜 죽었을까? 이게 세계 제1차 대전. 그래서 이제 갈리폴리라는 그런 지역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갈리폴리라는 그 상륙작전이었는데 거기 25만 명이 죽어요. 1차 대전 때. 그 해변에서는 갈리폴리에서는. 근데 그때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제였더라? 러더퍼든가 뭔가 아무튼 뭐 되게 유명한 그 핵물리학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죠. 이때 천재였는데.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과학자들이 안 나가요. 전쟁에 안 나가죠. 자, 뭐 그런 것들 이제 모듈리와 관계되는 어떤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리는 지금의 현대 주기율의 기반을 닦은 보아하나요? 현대 주기율의 기반을 닦은 그 주기율이 모듈리 주기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게 모듈리 주기율이 되는 거죠. 아셨죠? 이 사람이 왜 그런 원자 번호의 수를 이렇게 했냐면은 그 일단은 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의 제자가 러더퍼드고 러더퍼드의 제자가 모듈리라고 한다면 얘들은 전부 다 원자 핵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을 연구했는데 그 원자 핵의 양성자 수 있잖아. 이 양성자 수가 지금의 원자 번호거든. 그래서 이 양성자 수에 의해서 이제 배열을 하다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성질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 수를 배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을 좀 보게 되면 자 이게 주기율. 자, 중학교 때 주기율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당연히 주기율. 자 그러면 이제 복습할까? 자 먼저 족 족 족은 뭐라 그러죠? 세로. 음. 자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를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최외각 전자를 의미해줘. 자, 그럼 이때 원자과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과 전자는 뭐를 결정하냐면 성질을 결정해줘요. 자, 일종이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 하나, 뭐 최외각 전자도 하나.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는 이런 거죠. 맨 겉에 껍질에 맨 겉에 있는 전자들이 최외곽 전자들이야. 원자의 겉에 있는 애들. 근데 이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는 같다고 했죠? 예, 같은 거 맞아요. 13쪽은 13개가 아니라 3개라는 뜻이고요. 17쪽은 7개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럼 18쪽은 몇 개? 음, 8개, 8개. 8개. 그런데 18쪽은 원자가 전자와 그 다음엔 최외곽 전자가 다른 애가 18쪽이죠. 얘는 영족 기체입니다. 영족. 이게 뭐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는 뜻이야? 음, 0개.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어요. 이건 안 내는 학교가 없어요. 18쪽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영족 기체. 얘는 원자가 전 0이고 최외곽 전자는 8개다. 근데 화학원에서 이런 거 안 나와. 화학원에 이렇게 유치한 문제 안 나오고 통합과학은 내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때 반드시 내는 문제. 희한하지? 응? 모든 학교가 안 내는 학교가 없어. 이들이 실수를 잘하니까. 달라, 얘들.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죠. 이 비활성 기체인데 이 비활성 기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안정이 안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있어야 되거든. 반응할까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반응 안 하잖아. 왜 안 해? 8개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 0개라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영족기체. 그렇다면 같은 족을 동족이라고 그러죠? 동족. 동족 원소. 자, 동족 원소는 어떤 애들이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애들 동족 원소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동족 원소 말 그대로 같은 족이기 때문에 같은 패밀리 네임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러면 여기 보자. 1족 알칼리 금속, 2족 알칼리 소금속. 이름이 알칼리 무슨 뜻이야? 음, 응? 음, 이 알칼리라는 의미는 물에 잘 녹는 염기. 이걸 통틀어서 알칼리라 그래요. 염기성은 알죠, 그죠? 산성, 중성, 염기성 할 때. 또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일족에 해당하는 금속들은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 안 녹는 거지, 이게. 잘 녹아요, 잘 녹아요. 알았죠? 음, 굉장히 녹는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죠. 요즘에 그 드라마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 소방관역, 소방서역 경찰서? 경찰서역 소방서? 그거 알아? 몰라? 우리는 뭐 보냐, 근데. 드라마 안 봐? 아바타 봤니? 안 봤어? 우리 날 잡아서 아바타 같이 볼까? 단체관이야. 선생님, 영화비 낼게. 혼자 가는 일도 있고. 나 4D를 봐야 돼. 무조건 나 4D를 봐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응, 진짜 왜?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야, 무조건 4D야, 아바타는. 나 아바타 1도 4D로 봤거든? 좀 그런 게 좀 있어. 물이 튀는데, 옆에 사람이 치대는 것 같아. 물이 축축 튀어. 아, 4D 봐야 되는데. 있더라, 여기. 여기 터미널. 광천터미널 뭐지? 신세계인가? 거기 4D 있던데. 봤어? 아바타? 니는 뭐하고 살았어?
아바타도 안 보고. 몰랐는데 찍어 이제 아바타 1은 봤어? 아바타 1은 일단 아바타 1을 봐. 그래야지 아바타 2가 안 되겠는데 우리 단체 관람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드라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 나트륨 있죠. 이거 폭탄으로써. 왜냐하면 굉장히 격렬히 반응이 터집니다. 그래서 건물도 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알칼리 금속에서 알칼리한 얘기는 물에 잘 녹는다고 표현했는데 물과 잘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금속은 그렇진 않아요. 염기성을 띠는 건 맞는데 이 토가 흑토자거든. 지각에 많이 있는 그런 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13족의 이름이 뭘까요? 이건 되게 쉬워요. 앞자만 따요. 동소족, 한소족, 질소족, 산소족.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만 따지면 돼. 그러고 나선 여기 17쪽이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죠.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18쪽은 비발성 기체.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원소 기호니까 호돈소 물질들의 기호라 이 뜻이야. 알았지? 하지만 그 호돈소 물질이 이렇게 원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뭐 분자 또는 어떤 뭐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서 20번까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죠. 이거는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선생님들이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라 그래요. 외우면 돼요. 근데 이제 외우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얘들이 어떤 애들인가를 보여줄게. 이 주기율이죠. 멋지죠? 1번서부터. 수소는 별거 없어. 뭐 그냥 기체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이거 헬륨. 뭐 헬륨도 뭐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가볍다. 이런 얘기고요. 자, 리튬이에요, 리튬. 자, 리튬이 나오는데 리튬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무르다는 뜻이에요, 무르다. 그리고 단면이 은백색을 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베릴륨. 고체 상태로 있죠, 베릴륨은. 알았죠? 금속, 예, 동소. 동소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알겠지? 폭주.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록색 불꽃을 내기 위해 폭죽이 사용된다. 그렇죠? 탄소는 여기 밑에 부분에 다이아몬드 보이죠?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게 상온에서 존재하는 이 호단수 물질의 형태들입니다. 이게 연산이에요, 연산. 알았지? 질소. 이거 그림이 재밌어. 저게 액체 질소야. 알았지? 액체 질소. 액체 질소는 그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저런데 잘못 따면 어떻게 될까? 손이 화상을 입어요. 동상 같은 게 걸려. 그래가지고 이 질소들이 이제 그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거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이아이스 있죠, 드라이아이스. 근데 액체예요. 산소는 알죠? 지금 저 빨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산소야. 알았지? 산소인데 이 산소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순수산소 그렇지. 순수산소 있지.
여기다가 수선해서 꽉 채워진 상태에서 조그만 불빛이 튀잖아? 빵 터져요. 봐. 그 정도로 이거 위험하죠. 그다음에 불소. 자, 불소가 기체로 존재하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있지. 저기 요 빨대 같은 게 나오는 거. 자, 그게 뭐냐면 지금 불소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이게 왜 이렇게 불꽃이 내냐면 반응을 하는 거야, 불소가. 왜? 가능성이 굉장히 커, 불소. 알았어? 이것도 반응해버리죠, 그냥. 네온 알죠? 네온 사인. 자, 나트륨. 봐봐, 나트륨. 아까 내가 폭탄을 쓰려고 했지. 위험하겠지? 이거 조금만 집어넣어도 저기 터지는데, 큰 양이 터지게 되면 건물이 날아가요. 마그네슘도 재밌어. 자,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마그네슘을 갖다 뭐로 만들었냐면, 마그네슘 철사 같은 걸 만든 거야. 근데 이 마그네슘 철사를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집어넣어. 드라이 아이스. 무슨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뒤에 마그네슘 집어넣고요. 그러면 산소하고 마그네슘이 반응을 해요.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 굉장히 격렬하게 타지. 그지? 근데 저때 온도가 굉장히 높아. 네. 그러면은 겁나게 반응을 합니다. 알았어요? 자, 이건 이때는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다 알죠? 여러분들 알루캔 이렇게. 기술. 기술은 지금 유리야. 기술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리관을 갖다 이거 세공할 때 이렇게 쓴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할게요. 인. 인도. 잘 봐봐. 굉장히 환하게 빛이 나요. 엄청나게 빛이 나죠? 이제, 자, 인이 뭐야? 성냥. 알았지? 성냥이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요. 인. 요거는 황이에요. 그러니까 황은 옆에 있는 그림 잡아요. 노란색의 고체 덩어리예요, 황이. 알았지? 지금은 어떤 실험을 한 것뿐일 뿐이고. 그 다음에 염소. 이 사람 잘 봐봐. 지금 뭘 녹이고 있는 거냐면, 뭐, 나트륨 같은 거 녹이고 있는 거야, 나트륨을. 자, 그럼 저기 밸브에 있는 게 염소예요. 이 사람 마스크 쓰고 염소를 갖다 뿜어내죠? 자, 무슨 색깔 나와? 노란 색깔 나오지? 이 노란 색깔이 나오면서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모아모아 반응에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 주변 사람이 다 피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가 독가스야. 근데 마스크 쓰고 이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아르곤, 네, 치고요. 다음에, 얘는 칼륨이에요, 칼륨. 칼륨, 되게 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칼슘, 네, 금속 덩어리 뭐 특이한 건 별로 없어. 은백색의 칼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이런 걸 하나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자연계에서 호동성을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은 아까 지금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어떤 호동성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기율표상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충 내려보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은 금속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비금속이 됩니다. 물론 수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얘를 빼면
자, 그래서 이제 금속 원자하고 그 다음에는 비금속 원자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건데 먼저 금속 원자 성질. 자, 은백색을 띱니다.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정이전도성은 고체에서도 있고 액체 상태에서도 있어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결합력이 좀 대체적으로 강해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 그래서 이 녹는 점을 간단히 이렇게 쓸게요. 멜팅 포인트. 끓는 점을 볼링 포인트 이렇게 할게요. 알았죠? 멜팅 포인트가 녹는 점이고 볼링 포인트 끓는 점이죠. 얘들이 비교적 높아요. 그러니까 잘 녹지도 않고 그다음 잘 끓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5도씨에서는 대부분이 고체로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아는 거죠. 수은은 액체입니다. 수은이 금속인데 수은은 액체.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뽑힘성 또는 뽑힘성, 퍼짐성, 우수하다. 그러니까 뽑힘성, 퍼짐성이 우수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철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 금속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자, 이번에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애들 중에 비금속이 이제 오른쪽에 있죠. 일단 비금속 원소는 위에 있는 금속과 같이 광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택 없고 열, 전기, 전도성이 없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애들을 이제 비금속이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선 이 비금속 원소가 대부분은 뭐라 써놨죠? 분자성이라고 써놨죠. 분자. 알았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아까 황이 있었지, 황. 황이 아까 고체였거든? 보여줄게. 인이나 황. 자, 보면은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고체가 뭐 소금 같은 형태는 아니라 전부 다 분자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고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자성 물질이에요. 분자성 물질들은 분자 간의 힘이 약해. 약해요. 그럼 분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분자성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자, 멜팅 포인트라든가 볼링 포인트들이 높지가 않고 낮아요. 알겠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주기율을 봤고요. 조금 더
좀 이어서 좀 보는데 1806년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자라는 얘기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냥 입자, 이런 입자로 되어 있다. 이게 돌턴이 얘기한 원자 모형이에요. 아, 전화. 네, 어디세요? 예, 어디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얘기하게 되잖아, 그치? 그 이후에 전자가 발견되고 원자핵이 발견되고 순차적으로 알았죠? 이제 전자가 발견됐을 때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냐면 톰슨에 의해 전자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모형이 이 전자라는 애가 이제 음전기를 띠고 있는 애들인데 모형이 조금 변하죠.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공간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자가 프레임 속에 건포도 모양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 그래서 얘를 푸딩 모형이라고 그래요. 알지? 푸딩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러더퍼드 잠깐 언급했겠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원자핵이 발견이 돼요. 원자핵. 자, 원자핵이 발견되니까 이 원자핵을 놓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원자 모형을 갖다 이제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어떤 모형을 제안하냐면 이런 모형을 제안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삥 둘러서 전자를 그럼 이게 무슨 모형이냐? 행성 모형이에요. 행성. 그래서 얘 플러스를 띄는 이유는 여기 안에 양성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러더퍼드는 여기까지밖에 이제 밝히지 못하죠. 그러다가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자, 체드 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중성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죠? 그냥 삥 들어서 뭐가 있냐면 전자가 있어요. 전자. 그리고 이 원자핵 안에 이렇게 양성자와 그 다음에는 중성자. 얘가 이제 바로 핵이죠.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일단 체류액에 의해서 원자핵이라는 어떠한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으며 그 안정한 상태를 다 유지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전자에 있습니다. 전자. 알겠지?
자, 이 원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성질을 나타내 주는 게 결국 전자인데 이 전자가 어떻게 돼 있냐가 되게 궁금했어. 그래, 원자는 있어. 여기 이만큼 여기 작은 게 있어. 근데 이 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모든 물리화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전자에 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노트 그대로 가져오시고 교재 가지고 아직은 뭐 숙제가 좀 없겠죠? 다음 시간은 숙제가 있을 거니까 숙제는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헤어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단어 끝나면 알아서 풀어. 알았지? 알아서 푸셔야 돼. 총 선생님이 맡은 단원이 한 7단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매번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라 저도 나머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못 나갔지만 거의 한 단원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내일 10시. 그다음에 수업료는 선생님한테 결제하면 돼요. 이 데스크가 여기 따로 없어요. 하고는 그러니까 선생님 결제를 카드가 가져온 사람은 카드 결제하고 계좌 넣을 사람은 선생님이 따로 문자를 넣어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얘기해. 몽들한테 문자를 보낼 테니까. 그렇죠. 통합각을 사이죠.